여러분 혹시 그린란드 뉴스를 보고 트럼프가 또 땅 욕심 부리네? 이렇게 웃어 넘기셨나요? 그렇다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계좌는 지금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일은 단순한 부동산 쇼핑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목격하는 국가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즉 M&A 현장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트럼프가 지금 덴마크 목을 조르고 있는 관세의 칼날이 내일 당장 우리 삼성전자의 심장을 겨눌 것이라는 겁니다. 이 영상 마음 단단히 먹고 보셔야 합니다. 빙하 속에 숨겨진 트럼프와 머스크의 소름 돋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면 올해 당신의 자산은 소리 없이 녹아내릴 겁니다. 저는 돈 냄새 맡고 팩트를 요리하는 경제요리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트럼프라는 인물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실제 사건 하나를 복기해봐야 합니다. 혹시 2019년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했던 이 말을 기억하세요? 공평하게만 준다면 나는 노벨상을 5번은 받았을 것이다. 당시 언론은 농담으로 치부했지만 트럼프는 진심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바마는 되고 왜 나는 안 되냐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나를 노벨상 후보로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트럼프에게 노벨 평화상은 인류애나 숭고한 희생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이겼다는 것을 증명하는 트로피거나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영수증일 뿐입니다. 부동산 업자에게 건물 등기 권리증이 최고의 훈장이듯이 트럼프에게 외교란 국가라는 매물을 놓고 벌이는 딜이고 평화는 그 딜이 성공했을 때 따라오는 보너스일 뿐입니다. 이런 트럼프의 철저한 비즈니스 세계관을 이해해야만 지금 그가 덴마크를 상대로 벌이는 이 황당한 일이 비로소 해석됩니다. 그에게 그린란드 매입은 미친 짓이 아닙니다. 그저 아주 수익성 높은 M&A 안건일 뿐이니까요. 트럼프에게 이제 국가는 존중해야 할 외교 파트너나 주권체가 아닙니다. 그저 가격만 맞으면 언제든 사고 팔 수 있는 부동산 매물일 뿐입니다. 노벨 평화상은 그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계약금, 영수증 정도에 불과할 뿐이죠. 그가 평생 해왔던 일, 기업을 사냥하고 쪼개고 합병하던 적대적 M&A의 룰이 이제 유엔 헌장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탐낸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집요함은 꽤 오래됐어요. 1867년 미국이 알래스카를 사자마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쪽 관문은 샀는데 옆에 있는 그린란드는 왜 남의 땅이지? 하지만 그때는 북극이 아직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얼음은 그냥 얼음이었고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됩니다. 그러다 1946년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전쟁이 끝났고 미국은 승전국이었고 이제 세계 지도를 다시 펼칠 차례였죠. 당시 대통령 트루먼은 덴마크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린란드 얼마면 되겠습니까? 금으로 1억 달러. 지금 돈으로 치면 수조 원대 제안이었습니다. 덴마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빚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빚이 섬 하나를 통째로 넘길 정도는 아니죠. 한마디로 이거였습니다. 땅은 값이 있을 수 있어도 사람은 값이 매겨지지 않는다. 거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린란드는 남았고 미국은 물러섰죠.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미국은 이미 그린란드를 얼음섬이 아니라 가격표 붙일 수 있는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2019년 트럼프가 일기 때 또 사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문제는 방식입니다. 국가의 영토를 마치 부동산 매물처럼 말했고 대상은 적국이 아니라 동맹국 덴마크였습니다. 덴마크 총리가 그린란드는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자 트럼프는 덴마크 국빈 방문을 취소해버립니다. 황당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3번과 지금 2026년의 4번째 시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팔래? 안 팔아? 알았어 하고 끝나는 좀 황당하지만 그래도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트럼프는 제안을 한 게 아니라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보를 거절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아주 악랄한 조폭의 논리를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연좌제입니다. 덴마크가 말을 안 듣는다? 덴마크를 때리면 너무 없어 보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덴마크가 가장 의지하는 유럽의 큰 형님들, 독일, 프랑스, 영국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독일의 폭스바겐과 벤츠, 프랑스의 루이비통과 에어버스, 영국의 금융권. 이들에게 덴마크가 그린란드 안 팔면 너네들한테 10% 추가 관세, 6월엔 25% 관세 때리겠다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조폭이 구멍가게를 인수하고 싶은데 주인이 안 판대요. 그러니까 조폭이 그 가게 주인 형이 운영하는 대형 마트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해서 아주 차분하게 말하죠. 동생아, 네가 도장을 안 찍어서 형님이 망하게 생겼어. 형님 네 가족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네. 네가 그래도 안 팔아? 트럼프는 정확히 이걸 노렸습니다. 덴마크가 덴마크 국민에게 욕먹는 건 버틸 수 있어도 유럽 전체의 공공의 적, 민폐의 덩어리가 되어 왕따 당하는 건 절대 못 버틴다는 걸 꿰뚫어 본 겁니다. 이건 외교가 아닙니다. 이건 비즈니스, 무한 치쿠요미입니다.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돈을 뜯어내는 사채업자의 방식이 국가 간 거래에 등장한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전 세계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동맹국들의 등에 칼을 꽂으면서까지 이 얼음덩어리에 집착할까요? 뉴스를 보면 전문가들이 똑같은 세 가지 이유를 댑니다. 희토류가 많다, 북극 항로가 열린다, 군사적 요충지다. 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상하이에서 함부르크로 가는 백길이 40% 단축되면 그게 곧 돈이고 중국이 꽉 쥐고 있는 희토류를 여기서 캐내면 그게 자원 독립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번만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이걸 몰라서 오바마나 바이든은 그린란드를 안 샀을까요? 그리고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북극 항로가 진짜 돈이 되려면 2035년은 되어야 하고 광산 개발도 10년은 좋게 걸립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임기가 딱 4년 남은 80대 노인입니다. 과연 그가 20년 뒤 후손들이 따먹을 열매를 위해 오늘 당장 80년 혈맹인 유럽의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칠까요? 천만에요. 트럼프는 캐시나우, 눈앞의 이익이 아니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철저한 비즈니스맨입니다. 대중이 알고 있는 저 세 가지 이유들, 그건 디저트입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거죠. 트럼프가 이토록 미쳐 날뛰는 건 지금 당장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 메인 요리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메인 요리는 바로 물리학입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이 기이한 행보를 단정짓기 전에 우리는 냉철하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첫째, 왜 하필 북극인가? 트럼프가 동맹의 멱살을 잡으면서까지 서두르는 진짜 이유가 혹시 열역학 제2법칙 때문은 아닐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지금 텍사스에서 머스크가 짓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콜로서스2 들어보셨나요? 이 AI 슈퍼컴퓨터 괴물이 잡아먹는 전력량이 무려 1.5기가와트입니다. 쉽게 말해 원자력 발전소 2개를 통째로 얘 혼자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기를 먹는 만큼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열입니다. 1.5기가와트의 전기가 열로 바뀌면 어느 정도냐? 올림픽 경기장, 수영장 5개를 단 1시간 만에 0도에서 100도까지 펄펄 끓일 수 있는 열 에너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당장 텍사스 사막 한가운데서 이걸 시키는 건 물리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빅테크들은 이미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게 저만의 뇌피셜일까요?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이미 구글은 핀란드 하미나의 차가운 바닷물로 서버를 시키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스웨덴과 핀란드에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1년 내내 바깥 공기만으로 냉각이 가능하다. 프리쿨링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면 냉각 비용을 30% 이상, 물 사용량은 90%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자, 이 팩트들을 연결해 보면 하나의 흥미로운 가설이 성립합니다. 머스크와 트럼프가 이 데이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핀란드도 좋은데 아예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완벽한 천연 수랭 쿨러 시스템을 우리가 통째로 가지면 안 될까? 그곳이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첫째, 공짜 냉각입니다. 영하 30도의 칼바람이 24시간 붑니다. 창문만 열면 냉각 끝. 비용 제로죠? 둘째, 무한 에너지입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떨어지는 물로 엄청난 수력 발전이 가능합니다. 탄소 배출 제로. 셋째, 완벽한 보안입니다. 사람이 적으니 보안 유지하기도 완벽하죠. 그렇다면 이것은 실현 가능한가?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말이 되냐? 21세기에 돈 주고 남의 나라 땅을 산다는 게 덴마크가 미쳤다고 파냐? 맞습니다. 현대 외교 상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 불가능이란 단어는 종종 아직 거래 가격이 맞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트럼프가 제시하는 가격이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제안을 거절했을 때 감당해야 할 관세 폭탄과 안보 공백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결국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트럼프가 산 건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그는 미국이 앞으로 1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할 AI 패권의 유일한 아킬레스건, 바로 발열 문제를 해결할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쿨러를 산 겁니다. 이 이야기가 100% 진실이라고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의 틈을 열어두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미쳐 돌아갈 때 당황하지 않고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돈 버는 AI도 중요하지만 국가에게는 그것보다 더 상위의 가치, 생존이 걸린 문제가 있습니다. AI 센터가 돈의 문제라면 이건 목숨의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취임 직후 서명한 극비 프로젝트 골든돔 이니셔티브를 아십니까?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러시아와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기 위해 2028년까지 무려 1,750억 달러를 쏟아붓는 우주 방어 시스템입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나 중국에서 미사일을 쏘면 최단 거리로 어디를 지나서 미국으로 올까요? 태평양? 대서양? 아닙니다. 바로 북극을 넘어서 옵니다. 그런데 그 북극의 대문이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미국에게 그린란드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본토 방어를 위한 방패이자 레이더 기지입니다. 이곳을 장악하지 못하면 미국의 1,750억 달러짜리 골든돔은 뚫린 우산이 됩니다. 돈은 벌면 되지만 안보는 뚫리면 죽는다. 이것이 트럼프가 덴마크와의 동맹을 깨고 유럽을 협박하면서까지 그린란드를 기어이 미국의 52번째 주로 만들려는 진짜 그리고 최종적인 이유입니다. 와, 머스크 천재네 하고 감탄할 때가 아닙니다. 이 논리를 그대로 동아시아, 바로 우리 한반도와 대만으로 가져와 봅시다. 그동안 대만은 고슴도치 전략 혹은 실리콘 방패를 믿어왔습니다. 우리한테 TSMC가 있으니까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거야. 우리가 망하면 미국도 반도체 못 쓰니까. 그런데 트럼프 시대에는 그 방패가 오히려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국익, 즉 AI 패권의 필수적인 자산은 상대방의 주권보다 우선한다. 그린란드의 얼음이 AI 냉각에 필수적이라서 주권을 무시하고 뺐다시피 샀다면 미국 AI의 두뇌인 최첨단 7 나노 이하 칩이 필수적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전 세계 최첨단 칩의 90%가 어디서 나옵니까? 대만의 TSMC,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어느 날 아침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올린다면요. 대만은 중국 미사일 사정권이라 너무 위험해. TSMC 공장 설비, 엔지니어들 전부 다 아리조나와 텍사스로 옮겨. 이주 비용은 우리가 댈게. 근데 만약 안 옮긴다? 그럼 너네는 중국이랑 한통속이야. 대만산 모든 제품에 관세 200% 때리고 주한미군, 주일미군 철수 검토하겠다. 이게 과연 소설일까요? 그린란드에게 했던 것처럼 일본과 한국에게 너네 대만이 공장 안 옮기면 너네 자동차랑 배터리도 관세 쳐버린다고 협박한다면요? 형님을 납치해서 동생을 굴복시키는 시나리오가 아시아에서 재현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오늘의 그린란드는 내일의 대만이고 모레의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사태를 주권의 적대적 M&A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마크롱이 이것은 원칙의 문제다라고 외쳤지만 트럼프는 이것은 현실의 문제다라고 답했습니다. 자, 세상이 이렇게 무법천지, 야수들의 정글로 변해가는데 우리 같은 개인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그냥 멍하니 미국 나빠 하고 욕만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판이 흔들릴 때 부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확실한 생존 및 투자 수칙 세 가지를 드립니다. 첫째, 달러와 원화를 맹신하지 마십시오. 국가가 맘대로 관세 때리고 전쟁하고 한다면 돈의 가치는 녹아내립니다. 그린란드 빙하처럼요. 그래서 금 같은 불변의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최소 10% 이상 깔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국가 권력도 압수할 수 없는 트럼프도 마음대로 못 뺏어가는 비트코인 같은 탈중앙화 자산이 이런 난세에는 디지털 벙커가 되는 겁니다. 둘째, 미국의 물리적 인프라에 주목하십시오. 트럼프와 머스크가 기어이 그린란드를 먹는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그 얼음 땅 위에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미사일 기지를 세우겠죠. 그럼 누가 돈을 벌까요? 땅을 파는 굴착기 만드는 회사 캐터필러, 전기를 만드는 뉴스케일 파워 같은 SMR 기업, 그리고 그 시설을 지킬 우주 방위 산업체로 키드마틴, 스페이스X. 이 기업들은 트럼프의 야망이 커질수록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땅 파서 장사하는 놈보다 그 사람한테 사 파는 놈이 돈 번다는 말, 이번엔 진짜입니다. 셋째, 본질을 보는 눈을 키우십시오. 언론이 트럼프 미쳤다고 떠들 때 같이 흥분하지 마세요. 그 이면에 있는 에너지 부족과 AI 냉각 문제라는 본질을 읽어내야 합니다. 세상은 도덕책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물리책과 회계 장부대로 흘러갑니다. 그 장부를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 이 난세의 불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유럽의 맹주들이 트럼프의 관세 협박 한 방에 우왕좌왕하는 모습, 참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론 정신이 번쩍 드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린란드 빙하 밑에는 엄청난 자원이 잠들어 있지만 그걸 지킬 힘이 없으니 결국 비싼 값에 팔리는 운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산이죠. 하지만 그걸 지킬 힘이 없다면 그 자산은 언제든 누군가의 쇼핑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 계좌, 내 자산도 똑같습니다. 지킬 힘이 없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포트폴리오로 편입되는 세상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털리고 세금으로 털리고 관세로 털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거대한 흐름, 즉 AI와 에너지,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등에 올라타면 이보다 더 확실한 기회도 없습니다. 거인이 걷는 길을 미리 보고 그 발자국에 씨앗을 뿌리세요. 부디 공포에 질려 숨지 마시고 이 냉혹한 MA의 판 위에서 매물이 되지 말고 주주의 편에 서세요. 오늘 제 요리가 여러분의 생존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팁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엔 더 맛있는, 아니, 더 영양가 있는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냄새 맡는 경제 요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